흡연보다 음주가 낫다는 네, 말씀이죠? 네, 음주가 훨씬 좋습니다. 소독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다른치과 원장 박경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USC 보철과에서 수련받은 보철과 전문의고요. 저희 다른치과 의원은 신사역에 위치하고 있고 세라믹 베이스 진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과 관련 모든 진료들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Q&A를 바탕으로 한번 질문 질의응답 한번 가져볼 거고요. 치과 치료 시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 얻어가시면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이제 익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막 드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치과적인 수술이 동반된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금주 그리고 이제 흡연도 좀 중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흡연과 음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처 이제 힐링을 조금 더디게 하게 만들거든요. 둘 다 이제 기전은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상처 회복 속도를 이제 점점점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음주를 고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니코틴이나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입안에 음압을 발생시켜서 안쪽에 이제 피가 잘 고여 있어야지 상처가 잘 나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피까지 이제 잘 스멀스멀 나오게 돼서 이제 지혈도 잘 안 되고 상처 회복도 이제 더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는 그래도 좀 괜찮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 흡연도 절대 못하겠다. 나는 뭐 이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적어도 1주 정도는 피해 주시면 그때 이제 연조직이 좀 낫는 기간이 한 1주 정도거든요. 그때 동안은 좀 크리티컬한 시간이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흡연보다 음주가 낫다는 네, 말씀이죠? 네, 음주가 훨씬 좋습니다. 소독도 되고요. 일단은 뭐 신경치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썩은 이가 심해졌을 때는 신경이 벌써 오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영향을 받았을 때 신경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혹은 외상으로 이제 심하게 다쳤을 때 치아 안쪽에 치수라는 그쪽이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외상 때문에 노출이 됐을 때 신경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나는 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혹은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라고 해서 신경 안정제를 그 주변에 이제 넣어놓고 잘 밀봉해서 이제 우리가 치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 장벽을 형성하는 걸 좀 기대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 성공률이 아주 높은 술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 수명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 전 단계로 사실 해볼 수 있는 큰 유의미한 진료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치료 전에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 밖으로 맹출을 한 사랑니가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발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기능을 하는 사랑니도 사실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이 안 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저희는 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분 맹출한 사랑니를 예로 든다면 정말 저 안쪽에 조그만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닦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전문가인 치과의사들조차도 제대로 닦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치아들은 결국에는 평생 양치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 주변으로 사랑니 자체에 이제 치아 우식, 썩은 치아가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도 문제인데 그 문제들 때문에 앞에 있는 치아조차도 이제 치주염이나 아니면 치아 우식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꼭 발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는 그럼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서 입 밖으로 맹출하지 않은 사랑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치아 썩는 기전에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입안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수크로스라고 해서 저희 설탕 성분을 이제 먹이로 해서 산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산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치아 표면에 산으로 이제 구멍을 내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썩은 치아 혹은 치아 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걔네들은 대부분의 어떤 단당류들이나 아니면은 설탕과 비슷한 물질들을 다 수크로즈 성분으로 대체시켜서 소화를 해서 산을 내게 되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는 수크로스랑 분자적인 구조는 굉장히 흡사한데 얘네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세균들을 굶겨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서 예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태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이제 쌓여 있는 경우에 자일리톨을 먹었다고 해서 자일리톨을 안 먹은 상황이랑 비교했을 땐 조금 나아질지라도 사실은 치태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자일리톨을 먹었다고 해서 양치질을 평생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예방하는 효과니 양치질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일리톨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구취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구취가 난다면은 치과적인 요인부터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다른 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치과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라고 하면은 양치질, 그리고 치실, 그리고 혀 닦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도 나는 구취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마시는 물의 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하루에 1.5리터 이제 페트병 하나 정도는 적어도 마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입안이 마르게 되면은 냄새나는 기체들이 안에 녹지를 못하고 계속 스멀스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을 조금 촉촉하게 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없애보자.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세정 효과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꼭 한번 물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꼭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글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글을 선택할 경우에 알코올 함량이 적은 것들을 고르는 게 이제 좋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이제 많아지는 경우에는 입안을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입안에 이제 냄새나는 분자들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가글을 선택할 때는 저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거를 권유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징크, 이제 아연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고르게 되면은 냄새나는 분자들을 걔네들이 잡아서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으니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면요, 이제 구취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편도에서 나는 냄새, 아니면은 이제 여기 부비동에서 나는 냄새, 아니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니면 전신질환으로 간이나 신장, 아니면 뭐 당뇨 이런 분들이 이제 구취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분과로 가셔서 한번 전문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 모아서 Q&A 시간 가져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치아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치과 원장 박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